50년의 침묵을 깬 낡은 편지함. 노인의 시간은 시계 소리만큼이나 느리게 흐릅니다. 72세 이현식. 그의 아침은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현식의 삶은 언제나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곁에 가족 한 점 두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시간을 지켜왔습니다. 현식에게는 50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미움은 그에게 50년 동안 유일한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식은 습관처럼 동네 시골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낡고 녹슨 물건들 사이에서 그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고 구석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주황색 우체통 하나.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짙은 갈색에 가까웠지만 그 투박한 디자인은 현식의 기억을 단번에 끄집어냈습니다. 50년 전 현식과 첫사랑 미영이 함께 살던 서울 변두리 하숙집 대문에 걸려있던 것과 똑같은 우체통이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값을 치르고 그 녹슨 우체통을 샀습니다. 낡은 철판의 촉감은 차가웠지만 현식의 마음 한 구석은 알 수 없는 열기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 우체통에 50년 전 청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현식의 세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동네 달빛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현식은 매일 저녁 그곳을 찾았습니다. 커피 향과 미영의 맑은 웃음이 어우러져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빛나던 나날들을 만들어 주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현식은 곧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더 큰 꿈을 꾸기로 약속했고 미영은 5년을 기다리겠다며 그를 배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바다가 보이는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미영은 현식을 싸늘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식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혹은 변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았다는 분노와 배신감은 젊은 현식의 영혼을 송두리째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미영을 잊기 위해 그녀에게 복수라도 하듯 성공만을 쫓아 달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현식은 50년 전에 쓰라린 기억을 털어내려 집으로 가져온 우체통을 힘껏 닦기 시작했습니다. 녹이 제거되면서 희미하게 주황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현식의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우체통 하단부 철판이 두 겹으로 덧대어진 곳. 그는 드라이버를 가져와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경첩이 열렸고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깊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 5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50년 전의 흐릿한 주소와 함께 그의 이름이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식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신인은 김미영. 50년의 침묵을 깨고 현식에게 도착한 가장 늦은 편지. 그 안에는 과연 그가 평생 미워했던 여인의 이별 이유가 담겨 있을까요? 현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의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50년간 묻어두었던 가장 두려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식의 손은 50년의 세월을 건너온 편지 앞에서 떨렸습니다. 50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미영의 글씨체는 22살의 모습 그대로 선명했습니다. 편지에는 50년 전 현식이 알지 못했던 이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편지를 통해 현식이 유학을 떠나기 며칠 전 그의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현식의 부모님은 미영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미영 양, 우리 아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의 미래와 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현식이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는 그를 5년 동안 뒷바라지해야 합니다. 가난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현식이의 앞길에 짐이 될 뿐입니다. 그 말은 미영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영은 현식의 꿈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식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식을 향한 사랑이 깊었기에 그녀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현식아, 미안해. 내가 유학을 가기 며칠 전 너희 부모님이 날 찾아오셨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셨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내 꿈,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너에게 꿈을 주고 싶었어. 나는 그때 내가 나를 떠나야만 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를 받아야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가장 비겁한 거짓말을 했어.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너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밀어내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 내가 오해한 그대로 나는 너를 버린 파렴치한 여자가 되는 것이 맞아. 평생을 혼자 살아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이별의 핑계를 대서 미안해. 나는 그저 너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잘 가. 그리고 잘 살아. 편지를 다 읽은 현식은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5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미움과 분노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를 떠난 것이 미영의 변심이 아닌 가장 깊은 사랑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0년 전 22살의 현식은 그저 상처 입은 청년으로 남아 미영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미영의 고통을 그녀의 헌신적인 결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현식을 위해 세상의 가장 차가운 오해를 스스로 뒤집어 쓴 채 홀로 50년의 고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현식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영을 잊기 위해 그녀에게 복수라도 하듯 성공만을 쫓아달렸지만 결국 사랑 없이 텅 빈 채 독신으로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약 그때 미영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부모님과의 대화를 눈치챘다면, 혹은 5년 후에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버렸구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50년의 시간 동안 미영에게 향했던 모든 원망은 이제 고스란히 현식 자신에게 되돌아와 깊은 후회로 박혔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희망의 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적힌 미영이 현재 살고 있다는 바닷가 마을의 주소였습니다. 현식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미워했던 50년의 시간이 사실은 그녀가 그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72세의 현식은 50년 전 잃어버렸던 그의 청춘과 사랑을 이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50년의 오해가 풀어진 순간 현식에게 남은 것은 오직 미영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 1분 1초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72세의 노인에게 50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현식은 낡은 편지에 적힌 희미한 주소지를 보았습니다. 서해안 해변 마을 작은 언덕 위 파란 지붕지. 그것이 미영의 새 삶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무작정 달리면서 현식은 지난 5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영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으로 시작된 그의 삶은 오직 성공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는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자신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미영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사실은 미영의 숭고한 사랑의 희생을 덮어버린 후회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과거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현식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미영이 이별을 통보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은 현식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현식은 그것이 다른 남자를 향한 마음 때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만약 그때 현식이 미영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진실을 말해달라고 다그쳤다면, 만약 그때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면. 하지만 현식은 상처 입은 자존심에 휩싸여 미영을 몰아세웠고 결국 돌아보지 않고 그녀를 떠났습니다. 미영은 현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희생했지만 현식은 그녀의 헌신을 끝까지 몰라주었던 것입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바보였어. 50년 동안 너를 그렇게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았으니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이더냐. 현식은 노을이 지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의 낡은 트럭은 72세 노인의 발이 되어 50년의 세월을 단축하려는 듯 쉴 새 없이 질주했습니다. 새벽녘 그는 마침내 주소지에 가까운 한적한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라는 편지의 묘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식은 마을 어귀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몸은 밤샘 운전으로 지쳐 있었지만
심장은 50년 전 청춘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혹시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아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파란 지붕집에 사는 미영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식은 안내를 받아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앞에 그림 같은 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파란 지붕의 단층집. 그는 트럭에서 내려 집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자던 청춘의 약속. 미영은 비록 현식 없었지만 그 약속을 홀로 지키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식은 마침내 그 집 대문에 섰습니다. 5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오해와 원망을 털어내고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낡은 문을 향했습니다. 현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50년의 세월을 짊어진 채 그는 마침내 파란 지붕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50년 동안 미움 속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청춘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은 이제 70대가 되었을 미영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희끗희끗 백발로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현식이 기억하는 50년 전의 그 맑고 애틋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수많은 시간이 그들의 사이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숨에 모든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식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영아. 미영의 눈가가 일렁였습니다. 5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미영은 현식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현식이 꿈꾸던 그대로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편지를 꺼내 미영에게 내밀었습니다. 편지는 50년의 시간 동안 현식이 그녀에게 느꼈던 오해와 원망의 무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왜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니? 나는 이 편지를 오늘에서야 발견했어. 50년 동안 나는 너를 오해하며 살았어. 현식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떨렸습니다. 미영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체념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평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현식아. 그때는 그것이 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배신당해야만 돌아보지 않고 성공할 거라고 믿었지. 현식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미영의 헌신적인 희생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미영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잃고 성공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어. 내가 그때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사랑을 믿었어야 했는데.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동안 묵혀왔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현식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은 현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오해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과거에 대한 용서이자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현식은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을 다시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0년의 시간을 돌아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조각을 되찾았습니다. 72세의 현식에게 남은 것은 그 잃어버린 시간만큼 미영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현식과 미영은 50년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남은 삶을 함께할 강력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영아,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50년치의 시간을 채우면서 그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자던 약속, 이제라도 지키자. 현식은 진심을 담아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현식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50년의 고독을 짊어졌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돌아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식은 미영이 살던 바닷가 마을 파란 지붕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창문은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50년 전 청춘들이 꿈꾸던 모습 그대로 희망과 평온함으로 채워졌습니다.
50년 만에 현식은 비로소 진정한 삶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이라는 허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미영과 함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고 노을이 질 때면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지난 50년 동안 홀로 걸어왔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미영은 현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고 현식은 미영이 홀로 꿋꿋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회와 원망이 아닌 용서와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의 드레스 대신 깨끗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미영은 50년 전 현식이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현식은 미영의 손을 잡고 서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을 때 너는 이 편지함에 진심을 남겨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구나. 미영은 현식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었을 뿐이야 현식아.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채우면 돼. 두 사람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새벽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의 오해가 풀리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이제 따뜻한 사랑과 헌신만이 남았습니다. 72세의 현식에게 이 바닷가 마을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삶의 재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청춘과의 화해였고 50년 전의 약속을 마침내 지키게 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새로운 파도가 계속해서 해변에 밀려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이죠. 50년의 침묵을 깬 낡은 편지함이 전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현식님처럼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의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